안녕하세요. 뻘짓용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팔고 있는 어마어마한 태블릿을 가져왔는데요. 스펙 대비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스펙을 대충 읽어보면 10.1인치 디스플레이에 스냅드래곤 820 정도의 MTK 6797 10코어 프로세서, 8GB 램, 512GB 스토리지, QHD 예상도, 그리고 8800mAh 배터리예요. 그런데 가격이 9만원이에요. 채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못한 스펙이 20만원 선에서 팔려요. 그래서 좀 찜찜하지만 사와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스에서부터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한번 외면해보고 박스부터 까보도록 하죠. 일단 박스 디자인은 심플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에요. 여기 앞뒤 모두 다 흰색이고 이쪽에 태블릿 모양이 하나 있는 게 끝이네요. 자, 이렇게 박스를 열면 여기에 태블릿 본체가 있고, 그리고 아마 여기 안쪽에는 구성품들이 있을 텐데 요거 생기기 조금 저렴합니다. 안쪽에 구성품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수준이에요. 케이블로는 마이크로 오픈 케이블, 그리고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5V에 2A짜리 충전기를 넣어줬네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 마이크로 오픈해서 USB 타입 A로 가는 이제 젠더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유저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썰라썰라 적혀 있는데 뭐 크게 아마 중요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그냥 A4 용지의 인쇄한 수준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기대되지는 않네요. 자, 이제 태블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태블릿 포장이 그래도 꽤 나름 신경을 쓴 것처럼 되어 있어요. 화면이나 이런 데 손상이 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비닐에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싹 뜯어내주면, 야, 그래도 역시 태블릿이긴 합니다. 제대로 된 태블릿이 오기는 했네요. 일단 전원을 넣으면서 좀 상세하게 말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전원을 켜니까 미디어텍 로고가 나오네요. 일단 전면에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업다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상단에 마이크로 USB 포트와, 그리고 이쪽에 보면 유심 2개와 마이크로 SD카드로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물론 여기 유심은 GSM이라서 한국에서는 인식이 안 되고요. 뒷면에는 이제 듀얼 카메라는 아니고 여기 카메라, 그리고 LED 플래시가 있고 아래쪽에 2개의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네요. 아마 요거 하나가 스피커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크일 것 같아요. 전원을 넣어보면 요렇게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긴 했네요. 일단 겉으로 볼 때는 확실히 멀쩡해 보이는 태블릿이 오기는 왔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이 태블릿이 하나 쏙쏙들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설정에 들어가면 요렇게 UI가 뜨는데, 이 안드로이드를 아시는 분들은 이 UI가 어떤 UI인지 아실 거예요. 분명 상품 정보에는 안드로이드 9.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9.0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요거를 터치하면 이스터에그가 나오는데 K라는 문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K는 안드로이드 키캣이거든요. 안드로이드 키캣이란 거는 안드로이드 4.4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거는 안드로이드 4.4인데 표기만 9.0으로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9.0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실제 9.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스터에그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드로이드 9.0이 아닌데 9.0인 것처럼 해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약간 스멜이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태블릿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인터넷을 켜면 일단 뭐 인터넷 로딩 속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재밌는 게 구글 URL이 기본적으로 co.id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인도가 아닐까 싶은데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이거 지금 키보드 타블렛 치는 소리가 너무 옛날스러워서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자,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딩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자, 네이버를 지금 로딩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로딩이 완료됐어요. 뭐 요 정도 속도면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뉴스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확실히 속도가 차이가 나네요. 지금 제가 뉴스를 누른 지 좀 됐는데 이제야 창이 뜨고 약간 버벅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스크롤 할 때도 약간씩 버벅이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뉴스를 눌러도 뭐 뜨긴 뜨는데 이미지나 이런 게 살짝 늦게 뜨는 그런 정도의 모션입니다. 그래도 웹서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플랫폼 유튜브도 빼놓을 수 없는데 유튜브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유튜브 앱이 로딩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느린 속도거든요. 검은색 화면에서 바뀌질 않고 있어요. 자, 요렇게 지금 유튜브 로딩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NCS 음악을 하나 아무거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화면을 밑으로 돌리면 그래도 가속도 센서는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베이스가 전혀 없고 굉장히 텅텅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지금 이렇게 보려고 해도 상당히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틀고 있는데 사람 목소리조차 좀 깡통을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아무래도 음질은 확실히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소리가 정상적으로 잘 나온다에 감사해야 되는 수준일 것 같아요. 일단 음질은 확실히 나쁘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는 것조차 좀 많이 느려가지고 일단 영상을 틀고 나서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품질을 보여주지만 이 영상 들어가기까지가 좀 많이 힘드네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 보기용으로도 조금 활용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태블릿 스펙이 MTK6797의 8GB 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스펙의 성능이라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느리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태블릿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을 다운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드웨어 인프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태블릿에 사용된 이제 정보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을 보면 디바이스명이 질링크스라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T906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1280 곱하기 800이래요. 그러니까 HD 해상도라는 건데 상품 설명에 나와 있는 QHD 해상도랑은 전혀 다른 스펙이죠. 그리고 한번 칩셋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하드웨어 정보에 적혀 있는 스펙만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그냥 안드로이드 버전도 9.0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플랫폼도 MT6797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SoC 정보로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CPU가 MT9767 그리고 10코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말대로라면 정말 이 태블릿이 MT9767 프로세서를 썼다는 말이 돼요. 하지만 이 정도로 그냥 문자만 바꾸는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을 조금 더 살펴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GPU 항목에 말리 400M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 MT6797 같은 경우에는 위키칩이라는 태블릿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각종 반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MT6797 칩은 말리 600이라는 그래픽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리 400을 쓰는 AP를 사용한 이 태블릿은 실제로는 MT6797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실제로 사용된 CPU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CPU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코어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모든 코어를 갈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 지금 10개의 창이 뜨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6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코어 AP가 아니라 6코어 AP가 탑재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명백한 사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램은 어떨까요? 8GB 램이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ll RAM Memory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0부터 끝까지 채워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 Used라는 항목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보면 돼요. 시스템의 메모리를 풀로 사용하면 그냥 이 앱이 튕기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600MB 정도 되니까 그냥 튕겼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태블릿 램은 아마 한 1GB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한마디로 이 태블릿은 스펙이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해상도도 다르고 AP도 다르고 램도 다르죠.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든 태블릿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여기서 끝내면 뻘짓 연구소 아니겠죠? 그래서 과연 이 태블릿이 어떤 부품이 쓰였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블릿들은 분해가 나름 쉬운데 이쪽에 틈이 있거든요. 요 사이에 틈에 헤라 같은 거를 집어 넣어주고 쭉 뜯어주면 끝이에요. 헤라로 각 귀퉁이를 모두 뜯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 세 개의 나사만 풀어주면 이렇게 바로 분해가 되는 구조네요. 아마 단가가 아까워서 나사도 3개만 쓰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일단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은색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배터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메인보드인데 여기 보이는 보드 쪽에 이제 각종 AP랑 램이랑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실드가 지금 붙어 있어 가지고 가려져 있는데 이 실드를 한번 뜯어내 가지고 과연 어떤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요거는 조금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강제적으로 드러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실드를 분해하니까 이렇게 실제로 사용된 제품들이 나오게 되네요. 이 제품들을 보니까 AP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텍이 MT6582를 사용을 했고요. 램은 삼성 1GB 램이 들어갔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16GB 스토리지가 들어갔어요. 이 제품 스펙을 보면 512GB 스토리지라 나와 있는데 역시 그것도 구라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면 한국 기업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이 태블릿은 사기라는 거예요. MT6797과 MT6582 성능 차이가 2.5배 정도 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 배터리도 실제로는 8800mAh가 아닐 거예요. 태블릿 내부의 조립 품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캡스톤 테이프 몇 개 붙여놓고 저기 보시면 떨어지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아, 정말 이거를 10만원 주고 샀다는 것도 좀 돈 아까운 수준이에요. 이 정도 태블릿은 한 3만원이나 5만원이나 이 정도 선에서 뭐 교육용으로 간단하게 쓸 정도는 뭐 납득이 가긴 하네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었던 중국의 한 태블릿을 살펴봤어요. 굳이 따지자면 갤럭시 S7을 샀더니 갤럭시 S4 미니가 온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이 그렇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T906이라는 이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피해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제품은 이제 가능하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길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 태블릿은 제가 처음에 그냥 실패를 하면 유튜브라도 볼 목적으로 샀는데 유튜브를 보기에도 좀 힘들 것 같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